안녕하세요. 유이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셈블리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리를 알아야지만 어셈블리 작업 시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파트 라이브러리에서 1번 부품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 부품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품과 2번 부품 부를 때 서로 차이가 있죠. 패스파인더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품 앞의 심벌과 2번 부품 앞의 심벌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부품은요, 고정된 부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로 들어오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어셈블리의 코디네이트 시스템과 첫 번째 들어온 파트의 또는 어셈블리의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들어온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심벌이 뭔가 흔들리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두 번째 들어온 파트는 자유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솔리드 엣지 같은 경우에는 총 6개의 자유도가 있습니다. 그 6개 중에서 3개의 자유도에 구속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 구속이 됨으로써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부품이 들어올 때 자동적으로 어셈블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구속 조건을 부여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구속 조건 3개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과 면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구속 조건이 부여가 됐고요. 다시 면과 면을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속 조건이 부여가 됐고요. 아직까지 심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속 조건 부여해 보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어셈블 명령어가 사라지고요. 패스파인더를 보게 되면은 아까 흔들리고 있던 모양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모양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패스파인더를 보고 현재 이 컴포넌트가 자유도가 있다 없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 엣지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남아있는 자유도를 수치로 표현해 주지는 못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형상을 직접 움직여야 됩니다. 두 번째 파트를 선택한 다음에 구속 조건을 하나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심벌이 흔들리고 있죠. 이 상태에서 드래그 컴포넌트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두 번째 파트부터는 자동적으로 어셈블 명령어가 실행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기능이 편할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참고로 솔리드 엣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컴포넌트를 불러올 때 어셈블 명령어를 실행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요,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컴포넌트를 불러오게 되면은 지금 화면과 같이 어셈블 명령어가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좀 더 빠르게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정 컴포넌트의 위치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릴 때 처음 들어오는 컴포넌트는 어셈블리 코디네이트 시스템과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일치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첫 번째 컴포넌트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컴포넌트가 완전 구속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온 컴포넌트의 위치를 변경하고 싶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컴포넌트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Occurrence Properties 명령어를 실행을 합니다. Occurrence Properties 창이 나오는데요. X, Y, Z 축이 있고요. X도 Y도 Z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현재 고정 파트를 X축 방향으로 90도 회전할 경우라면 X축에다가 값을 9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화면과 같이 이렇게 90도 회전한 걸 볼 수가 있고요. X축 반대 방향으로 10mm 이동하고 싶을 경우에는 X축에다가 마이너스 1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화면과 같이 고정 파트가 이동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기능을 모르는 분들은 고정을 풀고 다시 구속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리드 엣지 같은 경우에는 어커런스 프로퍼티스를 이용해서 쉽게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컴포넌트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를 불러오겠습니다. 어셈블리의 코디네이트 시스템과 첫 번째 불러온 컴포넌트의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결합이 되겠죠. 두 번째 컴포넌트를 불러올 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컴포넌트도 불러와 보겠습니다. 역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불러오겠습니다. 왼쪽에 패스파인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컴포넌트가 고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컴포넌트를 불러오게 되면은요, 모두 코디네이트 시스템끼리 결합이 돼서 들어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기능은 어떨 때 사용하면 좋냐면 위치가 같고 형상만 바뀌는 부품의 경우 공통 기준 좌표계를 기준으로 탑다운 설계를 하게 되면 조립 시 동일한 위치에 바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화면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은 캐리어 어셈블리인데요. 캐리어 3번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밑에 부품 간에 구속 조건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방법은 파트와 파트를 불러와서 서로 구속을 주는 형태로 조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공통 기준 좌표를 기준으로 탑다운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구속 조건이 필요 없이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부품을 불러오게 되면은 그 위치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파트를 불러오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1번 부품을 불러오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 부품 불러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부품을 불러오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모델링을 할 때 공통 기준 좌표를 설정한 상태에서 탑다운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그 위치에 결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솔리드 엣지 어셈블리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